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작품은 껍빛단 리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볼 껍빛단 리는 정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한 지문 분석 들어가기 앞서 출제 유형 베스트를 함께 보자면, 자, 첫 번째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이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인국의 사회 태도, 대응 방식을 묻는 문제가 가장 자주 출제되었고, 소설의 제목의 의미와 내용적 특징, 형식적 특징을 묻는 문제가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출제 유형 베스트를 알아두고 지문 분석 들어가면 좀 더 수월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길고 긴 껍빛단리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자면 친일을 했지만 결국은 현재까지 잘 살고 있는 이인국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이인국은 의사예요. 종합병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재혼한 해숙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돌진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는 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딸 때문에 미국에 가려고 미국 대사관에 브라운을 만날 준비를 하다가, 자, 과거를 회상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이구나. 그렇다면 순행적, 시간의 흐름보다는 역순행적, 현재와 과거가 반복해서 나타나겠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랑 현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설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각 부분의 시대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순서를 정해야 하며, 자, 이게 순서를 정하라는 문제가 우리 윗글상 본문에 맞게 순서를 정해라 라는 문제도 있고, 시대적 흐름을 맞게 순서를 정해라 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윗글에서의 흐름 같은 것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1945년 8월 하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발단 부분이고요. 해방 직후 친일파를 타도하자는 분이기 때문에 초조해하는 이인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45년 8월 하순 보니까 우리 바로 알 수 있죠. 지금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배경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광복 맞이하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게 죄를 물어서 벌을 주고자 합니다. 이인국의 대응은 친일 행적 때문에 초조해하면서도 자신에게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 누리를 뒤덮어 소용돌이 칠 때였다. 자, 해방이라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자, 이인국은 불안과 초조에 휘말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자, 왜? 우리 앞에서 봤지만 친일파에게 죄를 물어 벌을 주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일파였던 이인국 박사는 오들오들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붐비던 환자도 하나 얼씬하지 않고 쉴 사이 없던 전화도 뜸하여졌다. 자, 지금 이인국의 병원에 환자가 없는 상황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뭐 이인국의 직업은 의사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뭐 다다미방, 훈도시, 유카타 같은 것들은 어휘의 뜻을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이거를 무조건 외워라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일본 물품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이인국이 일본의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계속 집에 있다가, 자, 그는 창문으로 기웃이 한길가를 내려오다 보았다. 자, 지금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밖을 쳐다보는 이인국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왜 밖으로 못 나갈까요? 그렇죠. 우리 밖으로 나갔다가 이인국이 친일파야 하면서 벌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밖으로 못 나가고 집에서 몰래 밖의 모습을 훔쳐보는 거예요. 자, 우리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이인국은 누리지 못하죠. 자, 은행 철문에 붙은 벽보가 한 길을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아니, 그곳에 쓰여있는 구절.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자, 이게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분위기죠.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게 죄를 물어 벌을 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제강점기에 친일한 사람들을 찾아 벌을 주려 했던 당시의 상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면서도 나야 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인국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자,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치던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이 비죽거리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던 그 춘석이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엄습하여 어두운 밤에 거미줄을 뒤집어 쓴 것처럼 꺼림잡작하기만 했다. 자, 우리 갑자기 새로운 인물인 춘석이가 나와요. 그리고 춘석이가 막 이인국 박사랑 눈이 마주치자 웃음을 비죽거리면서 아래 위로 훑어봤대요. 그럼 일단 춘석이는 이인국 박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다는 건 춘석이와 이인국 박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자, 지금 발단 부분보다 더 전의 일이에요. 여기는 전개 1이고요.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했던 춘석을 떠올리는 이인국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전개 1 부분의 사회문화적 배경 먼저 보자면 일제강점기에 친일하며 권력을 노린 사람들, 이인국 박사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해방 이후 383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대요. 자, 그러면 남한에는 그쵸, 미군이 들어왔겠죠. 한번 볼게요. 자,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중환자가 엎혀왔어요.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 이 환자가 바로 춘석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이인국 박사가 춘석이를 제대로 치료를 해줬다면 춘석이가 이인국 박사를 싫어할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추측할 수 있는데 이인국 박사가 뭐 어떤 이유로든 춘석의 입원을 거절했고 그 결과 춘석이 이인국 박사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맞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환자를 막 고민하죠.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자,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자, 춘석의 입원을 꺼리는 까닭 첫 번째입니다. 병원비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떳떳하지 못할 뿐더러 차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 신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춘석의 입원을 꺼리는 까닭 두 번째죠. 춘석이 사상범이라서 일제가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모범적인 황국 신민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모범적인 황국 신민이라는 3어절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모범적인 황국 신민은 그 일제 정책에 정말 적극적으로 수능적으로 잘 따라야 받는 호칭이고요. 자, 이인국이 살고자 했던 삶을 3어절로 쓰라 라고 하면 이걸 써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범적인 황국 신민은 여러분들이 이인국이 살고자 했던 삶이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는 그래서 결국 결정을 내려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입원실이 없다는 정당한 구실로 환자를 돌려보내죠. 자, 며칠 전 해방경축 시가행진을 자기도 흥군에 차 구경하느라고 해수기와 함께 대문 밖에 나갔다가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의 눈이 마주쳤다. 자, 여러분, 우리 추측할 수 있죠? 이 젊은이가 바로 춘석이겠구나라는 거. 자, 춘석이가 자위대에 들어갔고요.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친일파인 이인국을 향한 분노를 지금 춘석이가 드러내고 있죠. 내용 일치 문제에 춘석이와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처음에 뭔 일이지 하다가
언젠가 입원을 거절당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해숙에게야 듣고야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집으로 기어들어왔다. 자, 그 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로 나가는 것을 피하였지만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그 벽보 앞에서 마주쳤었다. 자, 누굴 마주쳤을까요? 그렇죠. 춘석이를 마주쳤겠죠.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자, 이인국 박사는 꼬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봐요. 뭐 손에 태극기와 적기. 자, 적기는 소련 국기예요. 자, 사람들이 적기, 소련 국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인국 박사가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인국 박사는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소련 국기를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소련군 입군을 막 이렇게 환영하고 있고요. 해수기가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 법석이에요. 여러분 이거 야단 법석 아니라 야단 법석이에요. 자, 시대적 배경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소련군 주둔 시기라는 것을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혼자서 막 이렇게 뭔가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친일을 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벽장문을 열고 뭘 꺼내는지 봅시다. 국어 상용의 가. 자, 여러분. 아까 모범적인 황국 신민 이거 3어절 기억나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국어 상용의 가라는 건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친일 행적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국어는 한국어가 아니고요. 일제는 일본어를 국어라고 지칭했고요. 상용은 일상적으로 쓴다라는 뜻이에요. 국어 상용의 가라는 이 구절에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라는 거. 그리고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이라서 이인국 박사의 친일 행적을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제 국어 상용에 가는 해방되던 날 때여서 참 눈치 빠르죠. 해방됐는데 일제와 관련된 물건을 숨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놓는데 지금 이걸 찍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인국 박사가 과거에 자신의 친일 행적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 잘못됨을 뉘우치고 이 국어 상용의 가를 찢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한테 불리해질까봐 찢는 거예요. 자,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이 종이장 하나가 국어 상용의 가죠. 이 종이장 하나로 뭐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가 이러면서 계속 아쉬워해요. 바뀐 사회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를 찢었지만 그동안의 혜택을 생각하면 아까워하고요. 자, 어쩔 수 없이 찢는 거예요, 여러분. 막 반성을 뉘우쳤다. 친일 행적을 한 과거를 뭐 성찰했다.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린 선지입니다. 이인국은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국어 상용의 가를 얻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어쨌든 가족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이걸 얻었대요. 엄청 자랑이에요. 얘네한테는. 그래서 잠꼬대까지 막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걸 받지 못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자, 여기 볼게요. 자,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건가. 자, 내용 일치 문제에 종종 이인국 박사는 국어 상용의 가 종이를 받고 아이들을 일본 학교에 보냈다. 라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일단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내고 나서 국어 상용의 가라는 그 종이 액자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인국 박사에게는 아직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죠. 그리고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남을 것 같아. 그래서 소련군이 들어오자 자신의 친일 행적을 돌아보지만 친일 행적을 반성하거나 성찰하진 않는다.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여기 읽어보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그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우라 우라 이러면서 만세 만세 이러면서 러시아어를 막 외치면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인국 박사는 친일 행적 때문에 제대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몰래 살펴보고 있던 그 상황이 드러났었죠. 그리고 이인국 박사가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살피는데 이것도 약간 기회를 살핀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그는 문득 엽총에 생각이 미치는데 이것도 누구한테 바쳐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인국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해방 이후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이인국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자, 자동차 속에서 이제 현재예요. 우리 왜냐면 앞부분 줄거리에서 그 미국 대사관으로 가는 이인국이 과거를 회상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미국 대사관으로 가는 자동차 아닌 거고요. 자, 석관을 펼치는데 이 부분부터 전개 2입니다. 자, 현재고요. 소련군 주둔 시기에 유학을 보낸 아들의 소식을 몰라 답답한 이인국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여기서 이인국이 좀 벌을 받아요. 그 모습 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전개 2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 중요합니다. 자,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주둔하여 통치했고요. 친일파를 잡아 처벌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북한 소련 유학생 소독으로 탈출이라는 신문을 보고 이제 아들의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자,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신의 억지에서였던 것 같다.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때가 소련군 주둔 시기고요. 지금이 6.25 전쟁 이후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갑자기 누워 러시아어로 배워라 라고 해요. 그래서 너가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내는 거절해요. 그냥 가지 맙시다. 그냥 편안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데 이인국 박사가 굳이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아놔야 되는 건 아들의 소련 유학을 아내는 반대했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가지 맙시다 이렇게 걱정하는데 결국 보내죠.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들과 연락이 끊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아들과 연락이 끊기고 그 전쟁 중에 마누라가 죽어요. 그 유학을 유학을 반대했던 그 아내가 죽고 아직도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맹추같이 임금도 못하고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개천에서 욕마가 난다는데 제비만도 못하다. 이거는 자기보다 상황 파악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유학을 보낸 아들의 소식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자,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었다. 지금 시간적 배경에 이동이 나타나죠? 지금 과거예요. 소련군 주둔 시기예요.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에 연행됩니다. 그래서 막 욕설을 들으며 맞죠? 그래도 그 와중에 희망은 있어요. 인민재판의 척후에 걸리지만 않아도 인민재판을 받고 바로 처형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기죠. 사흘의 여유만 더 있었더라면 난 도망갔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직 살만한가 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자, 누군가가 쪽발이 끈아풀 새끼야 막 이렇게 욕을 해서 누군지 보니까 바로 춘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태는 짐작이 되었고요. 막 계속 맞아요. 계속 맞다가 어떤 사람이 이인국의 시계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기여서 이인국 박사가 원래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다가 병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인국을 때리고 결국 가져가요. 자, 이 회중시계는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요. 회중시계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깜빵에 갔죠. 근데 솔직히 대단한 게 이인국 박사가 이 깜빵 안에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노어 해화책으로 공부를 해요. 이런 깜빵 안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독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살피면서 살고 있는데 생각을 해요. 그럼 어쩐단 말이야. 식민지 백성이 뭘 별 수 있었어? 날구띵들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초말 안 했어.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지. 다 그놈이었지. 지금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이인국이 드러나고요. 어쩔 수 없었고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인국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소련 고문관 바로 스텐코프가 나타납니다. 자, 스텐코프 소녀는 혹부리 장교로 혹을 하나 달고 다녀요. 근데 이인국이 그 혹을 치료해줘요.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무리되고 스텐코프가 이인국을 놔주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스텐코프의 혹을 떼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지 봅시다. 자, 신한 소리에 놀라 눈을 떠요. 여기가 위기고요. 이제 전염병이 돌자 임시로 응급치료실에서 일하게 된 이인국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설상가 보다 생각하다가 직업의식에서 떠오르는 대로 정리야 이제 막 전염병이야 이런 식으로 알려요. 자, 그래서 의사인 이인국에게 임시로 환자를 치료하게 하죠. 자, 하지만 그는 이인국이죠.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지금 기쁨 만들어내려고 조심하고요. 죽어 넘어진 송장이 개치우듯 꾸려져 나가는 것을 보고 이인국 박사는 꼭 자기 일같이만 느껴졌다. 자, 여기가 절정이고요. 이제 응급치료실에서 일하다가 스텐코프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혹부리 고문관 스텐코프에게 막 말을 걸어요. 내가 이거 치료해줄게 라고 하죠. 스텐코프가 좋아 하라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수술을 하다가 수술은 예상 이상의 단기간으로 끝났다. 자, 이거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자, 완치되어 태어나는 날 스텐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셔질러지면서 외쳤다. 꺼피딴리. 자, 여러분, 제목인 꺼피딴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꺼피딴리는 영어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까피따는 해방 직후 북한에서 우두머리나 채굴하는 뜻으로 쓰여요. 주인공 이인국을 가리키는 꺼피딴리는 이인국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풍자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꺼피딴리 제목의 의미를 쓰라는 문제나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매우 고맙다. 너가 처음이다. 그래서 막 악수를 하고요. 내일부터 집에서 통근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빼앗겼던 그 소중한 회중시계를 떠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시계 빼앗겼어. 이랬는데 스텐코프가 그걸 찾아줘요. 자, 차가 브라운 씨의 관사 앞에 닿았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브라운 씨가 미국 대사관이고요. 자, 결말 부분이에요. 다시 현재 6.25 전쟁 이후로 돌아왔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배경 중요하죠. 남한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요. 그래서 이인국이 영어 공부를 해요. 그리고 딸 나미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요. 미국인 브라운과 친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라운 씨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벽 쪽 책꽂이에는 이조실록. 조선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역사를 담은 책. 조선 왕조실록이죠. 조선 왕조실록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브라운 씨한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벌써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요.
지금 문화재가 국외로 유출되던 당시의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결말 부분 보고 그냥 이제 브라운 씨랑 만나는구나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문화재가 국외로 유출되던 이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누군가 가져다 준 게 아닐까? 라고 막 생각을 하다가 얼굴이 화끈해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온 고려청자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갖춘 청자 하병이라 주기 아까운데 뭐 애초에 문화재 유출을 막고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은 애초에 없어요. 이인국은. 그래서 선물을 주고 브라운 씨가 마음에 들어 하고요. 뭐 나 얼마 전부터 영어 공부하고 있어 라고 이인국이 얘기하죠. 그래서 뭐 미국으로 가게 된 이인국 박사의 상황이 드러나고요. 결국 이인국 박사는 상황에 순응하여 부와 권력을 따르는 처세법으로 인해 즉 권력을 가진 세력,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살아남은 거죠. 이 처세법이 엄청 뿌듯해하는데 사실은 이게 뿌듯해할 게 아니죠, 여러분. 이인국의 이런 기회주의적 모습은 비판받고 풍자받아야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인국 박사가 이렇게 막 뿌듯해한다고 여러분 같이 뿌듯해하면 안 돼요.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뭐 나도 댕겨오면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자, 마지막 좀 봅시다.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사기 같은 로스켓 속에서도 살았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자, 지금 자신의 처세법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권력에 따라가는 기회주의적 모습을 가지고 다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차창을 거쳐서 못 보니까 더욱 푸르고 드넓게만 하늘이 느껴졌다. 지금 계획한 일이 때때로 잘 풀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작가가 이인국의 삶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을 좀 봅시다. 우리 이인국은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 소련군 주둔 시기에는 친소파, 친소련파예요. 6.25 전쟁 이후에는 친미파가 되어서 부와 권력을 추구해요. 도덕이나 신념과 관계없이 시대에 따라 자신에게 이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 기회주의자의 삶에 대한 풍자, 부와 권력만 쫓는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비판, 풍자라는 단어 꼭 알아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커피단 리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일단 풀어볼 문제는 6번과 13번 문제입니다.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3번. 여러분 다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요. 무엇을 생각했던지 여기서 국어 상용의 가를 찢어요. 여기. 자, 다 여기인 거 확인하고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6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우리 6번에 일단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죠. 우리 공간적 배경은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으로 각 상황의 배경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시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이후에 1950년대까지이므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작가는 이인국의 기회주의적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비판하고 풍자한다고 했어요. 3번, 역사적 사건, 일제나 해방, 6.25 등 역사적 사건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를 순서대로 반영하지 않죠. 4번, 지금 주인공이 이인국이 일제에 맞서 싸우다가 감옥에 가게 된 건 아니죠. 따라서 적절한 거 5번이고요. 자, 13번,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이인국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오히려 국어 상용의 가를 찢을 때 그동안의 혜택을 생각하며 아까워했잖아요. 따라서 5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자, 1번부터 적절한 이유 보자면 국어 상용의 가를 받고 온 집안이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했다는 것을 보아 자랑스럽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고요. 2번,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국어 상용의 가가 일본인들과 관계에 많은 혜택을 주었음을 알 수 있죠. 3번, 이인국은 국어 상용의 가의 모조지를 찢으며 그동안의 혜택을 생각하고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가 끝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죠. 자, 4번, 이인국은 지금 국어 상용의 가를 찢으면서 증거를 없애려는 거죠. 자신이 친일 행적을 했다는 그 증거를 없애는 거예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었고요. 마지막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0번 문제 같이 보자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죠. 이인국은 지금 친일 행위나 문화재 유출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인국을 비극적 역사의 피해자라고는 보기가 어렵죠.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자, 1번. 자, 작가는 이인국의 기회주의자적 모습이라는 부정적인 면모. 그 모습을 풍자하고 있고요. 2번. 이인국은 시대 변화, 일제에서 소련 주둔기에서 6.25 전쟁 이후에 맞게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3번. 기회주의자적 모습을 지닌 사람. 이인국이나 다른 친일파들 같은 경우 찾아볼 수 있죠. 5번. 시대 변화에 따라 이인국의 변화되는 삶의 모습. 친일을 했다가 친소를 했다가 친미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답글을 달도록 할게요. 또한 구독을 누르시면 더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